어도비 포토샵 CC 2019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언급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역시 작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각종 개념들을 같이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바로 이제 그 색 보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그 색 보정 기능들을 개념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간단한 이 테스트 이미지부터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Create New.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지만은 저는 그냥 HD 사이즈인 1920, 1080, 72 레졸루션 화이트 색상으로 해서 채널당 16비트로 지정을 해서 새로운 PST 파일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바로 이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블랙 앤 화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그라데이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타트를 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블랙에서 화이트로 그라데이션 패턴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성한 그 레이어를 하나 더 카피를 한 다음에 바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포스터라이즈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한 레벨 단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그 톤을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원래 이제 연속적인 그 패턴이 주어진 그 레벨 개수만큼 톤이 분리가 되죠. 보게 되면은 지금 총 4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0단계로 또는 11단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그 개수에 따라서 레벨을 지정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10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을 커트를 시켜서 사용을 해주죠. 이만큼 정도만 선택을 해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그럼 이제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위에는 그라데이션 패턴이 일정한 그 블랙 앤 화이트 농도 단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위에 있는 것은 연속적인 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새로운 또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바로 처음에 만든 이 레이어의 이만큼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역시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엘립스 툴을 하나 생성을 해서 이렇게 바로 채워지는 이제 그 색상을 원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이제 원색이 바로 6개죠. RGB, CMY. 그래서 레드 상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카피를 해줍니다. 색상은 그린 같은 방식으로 또 카피를 해서 블루,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래서 6개의 원색을 배치를 해줍니다. 하나 더 카피를 해서 이것은 흰색으로 적용, 이 부분은 블랙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 보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테스트용 이미지를 한 장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이제 완전히 하나의 어떤 그
완전히 이제 그 합쳐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Merge Visible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단위로 이미지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S 키를 눌러서 새로운 PSD 파일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컬러 테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생성을 해주죠.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바로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각종 어떤 색 보정 관련 컬러 보정용 기능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 테스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는지를 좀 더 분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그 포토샵의 도구가 있는데 바로 윈도우 메뉴에 보게 되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바로 주어져 있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픽셀의 밝기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RGB 모드 상태, 레드 따로, 그린 따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루미노시티를 사용해서 색채가 제거된 밝기만 또 순수하게 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RGB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히스토그램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포토샵에 가지고 있는 색 보정 관련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토샵에 가지고 있는 색 보정 관련 기능은 바로 이미지에 바로 이제 이 어드저스먼트 이 메뉴 하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특정 레이어로 선택을 해놓고 어드저스먼트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조절해서 이퀄라이즈까지 다양한 그 색 보정 관련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어떤 그 기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적용해서 밝기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또 컨트라스트를 바꾼다든가 해서 실제적인 이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적용해놓고 OK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미지에 완전히 그 고정된 더 이상 이제 그 값을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미 값이 고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고 수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어드저스먼트 패널 쪽에 있는 윈도우 어드저스먼트가 지금 체크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이 컬러 조정용 레이어를 따로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뭐 밝기를 바꾸면 뭐 그에 따라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레이어를 온오프 함으로 해서 그 색 보정의 적용된 상태와 이전 상태를 이렇게 깔끔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본적인 그 색 보정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어드저스먼트 쪽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서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따로 이제 이 어드저스먼트 쪽에 없는 그런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바꾸는 그 기본적인 작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의 그 기본적인 밝기와 대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몇 가지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작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레벨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커브 쪽에 있는 RGB 커브를 사용해서 역시 커브 베이스로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바로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적용하게 되면 뭐 적용이 되는 옵션은 이제 단순하게
밝기와 대비 두 개의 작용만 존재를 하고 부가적으로 그 레가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브라이트니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그대로 이미지의 기본적인 밝기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값을 바꾸게 되면 역시 그에 따라서 주어진 이미지의 대비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 밝기와 대비라는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죠. 주어진 이미지의 그 밝기란 얘기는 결국 그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이 명도를 뜻하게 됩니다. 네,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인포 창을 열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RGB 값이 현재 지금 표시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추출이 되는 그 정보의 타입을 RGB 컬러로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 중인 그 문서의 비트 뎁스에 따라서 8비트, 16비트, 30비트에 따라서 이 레인지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이 문서를 생성을 했을 때 채널 단 16비트로 생성을 했었죠. 이미지 모드에 보게 되면 바로 16비트로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8비트 이미지로 생성을 하셨다면 또는 그런 이미지로 작업 중이라면 이 추출이 되는 그 값의 범위를 바로 8비트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이제 16비트로 했기 때문에 16비트로 체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표현이 되는 그 값의 범위가 더 넓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단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16비트 이미지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8비트로 제한을 시켜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브라이트니스 값을 브라이트니스 값을 이제 30 정도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게 되겠죠. 일단은 이제 바로 단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 영역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부분에 그 가운데의 영역에 해당되는 5번째 단계에 이 부분을 이제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으면은 RGB 값이 지금 얼마로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RGB 값이 113, 137로 지금 표시되고 있죠. 113이라는 그 앞에 있는 그 숫자 값은 바로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적용하기 전 오리지널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픽셀의 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하고 뒤에 있는 그 숫자 값은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가 적용된 이후에 변화된 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113이었는데 브라이트니스 값을 제가 30 정도 올리니까 137로 증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바로 제 아이드라퍼 타입 중에서 보면 바로 컬러 샘플 툴이 있죠. 컬러 샘플 툴을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해 둡니다. 그럼 이제 샵 넘버 1 아이드라퍼가 이제 추출한 값이 오리지널 값은 113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가 적용된 그 이후 값 137 이 상태에서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반대로 이제 낮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바로 역시 이제 낮춘 것만큼 원래 오리지널 값이 113에서 88로 어두워지고 있죠. 극단적으로 이제 낮춰보죠.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최대치인 마이너스 150 타이핑을 해서 더 많이 낮춰주는지 확인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0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오죠? 조절할 수 있는 그 최대 범위는 최소 마이너스 150에서 플러스 최대 150까지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이너스 150을 하니까 원래 113인 영역이 최대 44까지 밝기가 그 명도값이 떨어졌습니다. 최대로 증가시키게 되면 113이 230까지 증가하게 됐죠. 다시 리셋. 이번에는 이제 이 아이드라퍼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블랙 부분으로 가져다 놓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000죠. 네. 가장 어두운
픽셀 값인 제로 값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보면 전혀 변화가 없죠. 다시 값을 극단적으로 낮췄을 때도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보죠. 다시 리셋, 밝기 증가시켰을 때 보게 되면 255, 255, 어둡게 했을 때도 255, 255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이제 그 조절을 해도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제 이 원색이 있죠. RGB, CMI 이 6개의 원색도 밝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로지 원색과 가장 어두운 밝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 톤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바뀌고 있는 상태죠. 네.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리셋, 바로 밑에 있는 유저 레가시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보면 이제 원색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흰색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이제 검은색을 이제 가리키게 되면 검은색 부분이 아까와 달리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0값이었는데 100값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조절이 되는 범위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150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나오죠? 네, 유저 레가시가 이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와 달리 마이너스 150에서 플러스 15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로 제한이 딱 걸립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전과 달리 원색도 이제 색상이 원색도 밝기가 바뀌고 있고 검은색도 지금 보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밝기가 바뀌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뭐 그냥 밝기가 바뀌네 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면 똑같이 밝기를 바꾸는 작용이지만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둡게 했을 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유저 레가시 기능이 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그 밝기가 바뀌는 그 범위의 어떤 느낌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값이 움직이는 그 변화폭이 상당히 좀 좁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 레가시를 이제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특히 어두운 쪽 부분이 훨씬 더 빨리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동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유저 레가시가 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그 톤 범위인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값이 어두워지는 그 속도가 보게 되면 28에서 11 정도만 어두워지고 있죠. 하지만 유저 레가시를 체크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28에서 0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밝기가 어두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유저 레가시가 원래 그 포토샵이 오리지널, 그러니까 포토샵이 이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밝기의 조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포토샵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밝기가 바뀌는 방식이 이렇게 밝기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타입의 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밝기가 바뀌는 그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너무 쉽게 망가뜨리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미지가 밝아졌을 때도 보게 되면 밝아지는 영역이 상당히 넓고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가시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밝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전히 가장 밝은 부분과 그 다음 밝기가 그 톤이 구별이 되죠. 하지만 레가시를 사용하면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보게 되면 구별이 안 되죠. 바로 이 같은 그 레가시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개선한 방식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저 레가시가 아닌
지금 바로 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렇습니다. 밝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빠른 스피드로 밝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밝기가 바뀔 때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그 이전 이후 단계에 있는 이 그 톤에 대한 구별이 유지가 된다는 점이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밝기를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지나치게 밝기를 조절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밝기의 균형이 깨지는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실제 사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전에 테스트했던 이미지를 갖고 와서 똑같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레이어 조절 레이어를 추가를 해놓고, 자, 이제 히스토그램이 지금 RGB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변화를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일단은 먼저 옛날 방식인 유저 레가시 방식으로 해서 브라이트니스를 바꿔보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이제 밝게 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지금 밝아지고 있죠. 아주 빠른 스피드로.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전 상태에서 이제 가장 어두웠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앞으로 이동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용하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가장 어두운 픽셀 영역이 뭐 대충 뭐 이 지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지점이 되겠죠. 그 지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그 위치가 앞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가시 방식이 이와 같이 원래 이제 어떤 그 가장 어두웠던 또는 밝았던 그 부분의 픽셀 데이터 자체를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겨서 위치가 아예 바뀔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밝기가 밝아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옛날 방식인 류즈 레가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밝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밝아졌죠. 당연히 밝아지긴 했는데 유심히 보시면 가장 어두운 그 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 픽셀의 위치가 앞으로 당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죠. 네. 레가시는 아예 몽땅 앞으로 이동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원래 이제 그 픽셀에 가지고 있는 그 밝기 영역상 봤을 때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 할 그 픽셀의 데이터가 이만큼 뒤로 이동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이 되겠죠. 가장 밝은 지점. 이 지점의 밝기가 그만큼 뒤로 물러나면서 어떠한 그 픽셀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그 얘기는 원래 가장 밝은 부분부터 그 다음 밝기의 픽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별력 자체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레가시 방식이 아닌 지금의 방식으로 밝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가만히 보면 이제 그 픽셀의 그 밝기 일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깨져서 보이는 그런 지점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8비트 JPG 이미지이기 때문에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 증거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능한 압축이 덜 되어 있는 고품질의 사진을 가지고서 작업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아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최소화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비록 이제 그 이런 부작용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원래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톤의 변별력을 유지를 하면서 어둡게 만드느냐 밝게 만드느냐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구형 방식, 레가시 방식으로 밝기를 어둡게 하거나 밝게 만드는 그 작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토샵에서 옛날 방식을 제거하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여전히 구형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려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그 밝기를 바꿀 때 레가시 방식에 상당히 파괴적인 그런
그런 결과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레가시 방식보다는 레가시 기능을 끄고 새롭게 바뀌어있는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뭐 사실상 이제 그 시각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톤의 변별력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방식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전 단계로 가서 새롭게 바뀐 신형의 그 브라이트니스 방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에 각각의 6개의 그 원색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전체 이미지 밝기 영역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에 각각의 원색을 쉽게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원래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 가장 큰 픽셀의 영역이 손쉽게 어두워지거나 밝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놨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방식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브라이트니스 방식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구현 방식을 쓰게 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6개의 원색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루는 그 이미지가 원색의 정보가 높은 그런 성격의 이미지일수록 손쉽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채의 느낌이라든가 밝기의 느낌이 손쉽게 깨져버리는, 균형이 쉽게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값을 조절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지금이야 이미지가 좀 단순하니까 별로 표가 나진 않죠. 하지만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쉽게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레가시 방식으로 브라이트니스를 바꿀 때는 그 점을 유의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형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그런 우려 없이 안전장치가 이미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장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6개의 원색에 대한 안전장치가 걸려 있으니까 나머지 영역을 비교적 안전하게 톤의 밝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이제 그 실제 사진을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블랙 쪽, 즉 어두운 쪽에 그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 히스토그램 그래프상 보게 되면은 가장 어두운 픽셀 영역이 바로 여기 와 있죠. 이 지점으로. 그 얘기는 지금 이만큼 부분이 사실상 이제 데이터가 앞쪽으로 이동돼 있으니까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블랙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사실 밝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살짝 약간 붕 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뿌연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이미지의 밝기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특히 지금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을 베이스로 해서 밝기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로 추가를 해놓고 일단 레가시 방식으로 해서 밝기를 증가시켜보죠. 뭐 값을 한 60 정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 지금 레가시 방식입니다. 이제 기능 꺼놓고 다시 새로운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적용하되 구현 방식을 꺼버리고 똑같이 브라이트니스 60을 입력해서 결과를 보죠. 보게 되면 이제 그 확실히 레가시 방식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톤에 대한 변별력이 많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보면은 이제 그 특히 인물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 눈동자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이 레가시 방식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답답하게 밝아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방식은 밝아지는데 확실하게 그 톤에 대한 변별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레가시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채의 느낌도 확실하게 좀 더
신념 방식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 더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레가시가 훨씬 더 좀 더 전체적으로 인상을 더 뿌옇게 밝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밝기를 밝게 만드는 작용을 했을 때도 이렇게 레가시 방식과 신념 방식에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각적인 차이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